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PR 이제 마지막 저희 이번 시즌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유재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에 이어서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रे티브 모델을 하나 더 이제 양송의 페이퍼에 이제 이어지는 그 같은 저자인데 페이퍼를 가져왔습니다. 제 제목은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रे티브 모델 술 SD인데요. 아, 이게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쪽에 좀 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어 가지고 저도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그 큰 줄기들을 짚어 나가는 과정을 갖다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먼저 일단 간단히 리캡을 해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생성 모델을 갖다가 배운다는 거는 항상 아시다시피 어떤 파라메트릭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갖다가 파라메트릭 모델로 지금 이렇게 혹은 에너지 펑션을 이렇게 디파인 해가지고 probability distribution,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 이렇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문제를 푸는 거고, 혹은 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즈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에너지 펑션에서 생각하면 어떤 값을, 양의 값을 가지는 에너지 펑션을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 이런 밑에 좀 보통은 되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지는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를 갖다가 잘 나눠줘서 이걸 probability axiom에 맞게 이제 distribution sum to one이 되도록 이런 그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를 갖다가 잘 정의를 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파라메트릭 모델을 갖다가 정의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푸는 방법이 첫 번째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explicit 모델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있겠고 다른 걸로는 또 플로우 모델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방식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좀 트랙트블한 그런 어떤 계산이 쉬운 아날리티컬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면에서 문제가 약간 익스프레서빌리티가 좀 떨어진다거나 좀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어떤 모델을 그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모델링할 때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든 우회해 보려고 뭐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사용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가 보완해 왔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임플리시트 모델 방식인데요. 예, 대표적인 예시고 제너러티브 어드베서리 네트워크가 있고 샘플링을 베이스로 하는 모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목이 말하듯이 임플리시트 모델들은 어프로치들은 어떤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MCMC처럼 거기로부터 샘플링을 따는 웨이로 보통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럴듯한 리얼리스틱한 데이터 분포를 로부터 샘플을 잘할 수 있는 것을 근사를 해서 내가 이제 모델을 갖다가 생성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연구들이 보통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번에도 그렇고 저번에 이제 이거 이전에 PR 제가 몇 번째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바로 직전 제 발표에서 스코어 매칭을 사용한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रे티브 모델 하나를 발표 드렸는데 사실 이 역시도 임플리시트 모델의 계열 중에 하나인데 왜 그 많은 임플리시트 모델이 이미 간도 있는데 굳이 또 스코어 매칭이라는 방식을 갖다가 제안해서 이게 왜 좀 뜨고 있느냐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습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스코어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전에 이제 얘기를 했듯이 스코어라는 거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probability distribution 데이터 px에 대한 로그 probability에다가 그거 x 데이터에 대한 인풋 디멘션 여기서는 x죠. x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드가 되겠죠. 스코어의 유래는 원래 통계에서 이제 스코어라고 하면은 이게 나블라 그 x가 아니라 원래 세타입니다.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을 말하는데 이 2005년에 이 스코어 매칭을 처음 제안한 분께서 이 꼴이 상당히 유사하니까 일단 스코어라고 분류돼 요것을 매칭하는 거로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프라이빗 디스트리뷰션을 매칭하는 것과 동치인 어떤 컨디션들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새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걸 스코어 매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실제 데이터 분포 PX를 모르더라도 그 녀석의 어떤 그레디언트, 필드를 갖다가 정확히 매칭할 수 있으면
일정 저기 컨디션 하에서 마일드한 컨디션 하에서 우리가 이거를 매칭하면은 곧 PX를 매칭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우리가 어차피 PX도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레디언트는 당연히 또 모르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당연히 우회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러면 이런 스코어 매칭을 하는 게 왜 이제 의미가 있느냐를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PX를 직접적으로 이제 그 모델링한 에너지 펑션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버티 엑시엄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 경우 이 노멀라이제이션 를 하고 가능하더라도 컴퓨테이션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도 좋죠. 그런데 반면에서 이제 스코어를 갖다가 스코어는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여기 있는 이런 적을 풀어보시면 죄송한데 마이크가 지금 별로 음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끊겨서 들려요. 혹시 다른 분들이 그런가요? 왜 그래서 아무튼 방금 마이크가 좀 안 좋아서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 그러니까 결국 스코어를 갖다가 이제 한다는 게 왜 좋은 방향인 건지를 한번 이제 짚고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에너지 펑션과 같은 쪽에 있는 방식의 경우는 프로버티 엑시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를 갖다 정확히 나눠줘서 썸 투 원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이 노멀라이제이션 팩터 계산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 스코어라는 형태를 갖다가 보게 되시면 옆에 있는 그 지금 포뮬라를 갖다가 그대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을 생각하시면 요거를 지금 s 세타라는 어떤 내가 모델로 이제 근사를 할 건데 이제 위에 있는 게 익스포넨셜 텀이니까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f 세타로 밑에 있는 텀은 이제 똑같이 이 로그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고 로그 z 세타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두 번째 텀에도 x에 대해서 미분이기 때문에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골치 아픈 노멀라이제이션 팩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위에 있는 그냥 f 세타에 대해서만 어떤 이미 양의 값에 대해 어떤 값에 대해서만 함수 값에 대해서만 잘 매칭을 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프로버티 엑시엄을 위해서 썸 투 원이 되거나 이런 형태의 어떤 골치 아픈 컨스트레인트들을 갖다가 꼭 만족시켜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스코어 에스티메이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하나씩 보면은 보통 우리가 항상 아는 게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있죠. 데이터 분포는 몰라도 거기로부터 나온 샘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로 따지면 우리가 이미지 분포는 모르더라도 여러 가지 이미지 샘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IID 샘플 됐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 스코어를 갖다가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데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트레이너블 그 모델, 여기서 이제 뉴럴넷을 보통 사용하겠죠. 이런 트레이너블 모델 S 세타를 갖다가 파라메트릭 모델을 하나 넣어서 얘를 에스티메이트 하겠다 할 거고 다음과 같은 이제 목표를 풀려고 노력합니다. 예, 위에 있는 게 이제 true score고 아래가 이제 estimate score면은 우리는 이 true score를 estimate score랑 이제 빼서 이 값을 갖다가 매그니튜드를 갖다가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그냥 expectation over p data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아까 전에 방금 얘기한 걸 그냥 수식적으로 표현했을 따름이고 이걸 피셜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질문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알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라운드 트루스로 넣고선 내 모델을 학습시킬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요거를 어떻게 풀까를 갖다가 재밌게 이제 잘 수학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 트릭을 써가지고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는 걸 밝혀낸 분이 바로 히베리는 2005년에 발표한 스코어 매칭 방식입니다. 이게 뭐 별게 아니라 우리가 부분 적분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변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위에 있는 식이 어떤 형태를 거쳐서 아래로 변형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아래 있는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뿐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걸 갖다가 그대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걸로 문제 풀면 되죠.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데리베이션을 그 이전에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티브 모델 할 때 다 일일이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expectation은 이렇게 샘플 에버리지로 근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식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뭐 이게 0일 때겠죠. 요게 0일 때라는 거는 우리가 스코어가 아까 미분이었으니까 미분이 0일 때고, 그럼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x에 대한 미분이 0일 때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로컬 미니마 혹은 맥시마일 텐데, 그게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번 미분한 녀석이 이제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길 바라는 거겠죠. 얘는 그레디언트니까 어떤 값이 없으니까 이 친구를 갖다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간다는 거는, 여기서 우리는 이게 0인 이게 최소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p 데이터가 맥시마이즈 되는 그런 로컬 맥시마를 구하는 게 되구나 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포뮬라가 아니고 제대로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걸 풀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데 이제 하나 제안했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액큐레이트하게 스코어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데이터 덴시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덴시티가 높은 부분에서 데이터가 많지, 이 희미한 부분, 거의 덴시티 값이 없는 부분을 샘플에 얻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샘플 갖다가 그냥 랜덤하게 하더라도 당연히 덴시티가 높은, 프로버티 덴시티가 높은 곳에서 뽑혔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샘플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그 스코어를 계산하더라도 정확히 그래도 계산이 가능한데,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도 당연히 불확실하죠. 그래서 뭐 이건 아까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주변에 있는 거에서는 정확한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샘플 주변만 명확히 아는 게 아니라 데이터 일부만 보더라도 제너럴라이즈가 잘 돼서 보지 않은 샘플 영역에 대해서도 데이터 분포를 정확히 근사하는 걸 바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당연히 의문이 생길 거고, 그거를 조금 이제 우회하게 해서 다음과 같은 트릭을 사용합니다. 일부러 노이즈를 끼워 넣는 거죠. 그럼 이제 데이터 덴시티 디스트리뷰션이 원래는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거기다 일부러 펄터베이션, 그러니까 펄터 덴시티를 만듭니다. 가우시안 노이즈를 끼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스코어도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펄터베이션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막 노이즈를 엄청 껴넣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도 뭐 가짜긴 하지만 데이터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에스티메이트 스코어는 액큐레이트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샘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액큐레이트 하는 건 상대적인 의미로서 펄트 오브 더 스코어에 대해서 내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펄트 오브 더 스코어를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원래 오리지널 스코어를 정확히 맞췄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주어진 펄트 오브 스코어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거를 멀티 스케일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냐면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 데이터 덴시티, 데이터 스코어가 아주 클리어할 때, 지금 여기 빨간색은 에러를 나타내는데 짙을수록 에러가 높은 겁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이쪽 부분, 그 샘플이 별로 없는 부분, 그 덴시티가 데이터 덴시티가 낮은 부분에서는 에스티메이션 스코어가 당연히 낮은, 스코어의 에스티메이트 스코어의 에러가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조금씩 펄터베이션을 심하게 하면은 당연히 스코어 자체, 원래 스코어는 이 데이터 스코어 진짜 오리지널 스코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에러가 심해지지만, 이 녀석에 대응하는 에스티메이트 스코어는 어쨌든 얘를 정확하게 에스티메이트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시퀀셜리 천천히 이제 아닐드 랑지빈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천천히 노이즈를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조금씩 리파인을 하면, 커렉션을 해주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시그마 1, 여기서 시그마 1은 이제 뭐 그 노이즈를 가우시안으로 넣으면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산이 되게 크게 줘가지고 처음에는 막 여러 군데 뽑아서 그냥 스코어를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들에 대해서 그 다음 스텝을 한 번 더 하는데, 그럼 이제 약간 리파인 됐으니까 이번에는 시그마 2는 조금 덜 분산을 해서 그 주변에서 약간만 펄터베이션해서 그 주변에서 이제 스코어를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그 다음 스텝에서는 또 이번에는 시그마 3는 더 작게 해서 분포를 에스티메이션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프로버티 이제 스페이스에 대해서 점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 스코어들을 에스티메이트 하기 때문에 보지 않았던 샘플 영역에 대해서도 는 받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리고 시그마가 줄어들면서 원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잘 근사를 하도록 이렇게 어닐드 랑지빈 다이내믹스라는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 이거 말고도 사실 그 전에 이제 노이즈를 넣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노이즈, 이건 스케일이라 합니다. 이걸 스케일이 L이 있다고, L개가 있다고 하는 건데, 여러 단계에 거쳐서 노이즈를 갖다가 스케일을 줘가지고 펄터베이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게 성공의 이유였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 그럼 스카이를 갖다가 무한대로 가면 어떡하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가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튀어나오는 게 갑자기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이제 이게 SD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이상한 식을 갑자기 보시게 될 텐데 일단 하나씩 참고서 잠깐 보면 SD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dx라는 게 아주 스몰 인피니티시멀한 x의 변화량이 어떤 x랑 타임 t에 대한 그 deterministic drift라고 표현되는 어떤 값에 조그마한 이제 그 시간 변화율 더하기 이 dw는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거든요. 이 가우시안 노이즈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어떤 디퓨전 스토캐스틱 팩터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 뒤에 있는 디퓨전 스토캐스틱, 디퓨전 텀, 이 뒤에 있는 스토캐스틱 텀을 빼놓고 이 앞에만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F는 MA라고 하는 것도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그러니까 A가 사실 X, 위치에 대한 두 번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엔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요. 그러면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럼 X에 대해서 미분 두 번 한 것을 갖다 문제를 잘 풀면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그 내가 초기 상태랑 어떤 물체의 초기 상태랑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으면 초기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은 벨로시티를 알고 위치를 알고 있으면 다음을 갖다가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부터 디터미니스틱하게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정론적 이제 물리 법칙 그 세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그 어떤 그 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솔루션을 풀면은 우리 위치랑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뉴턴 역학에서 하는 얘기에서 결정론적 세계관이라 디터미니스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는 말은 결국 우리가 이제 초기 값들을 다 알고 이제 조금 시간으로 조금 움직였을 때 다 이 문제를 풀면은 그게 조금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게 알기 때문에 다음 위치를 다 알 수 있다. 라는 건데 그게 사실이 아니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미래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어떤 악마가 있어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포인트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은 그 악마는 그러면 우리 앞으로 미래가 모두 다 결정돼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없는 세상을 살게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제 주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그래프 같은 거를 이런 이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제 결정론적 세계관을 기술하는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뭐 약간 더 그 랜덤니스를 스토캐스티시티를 넣어준 게 바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매우 문외한인 사람이 가능한 간신히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해해가는 과정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틀리는 점이 있어서 수학자분들이 너무 돌을 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디퓨전 코에피션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원래 이것도 x에 대해서 이제 디펜던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너럴라이즈한 버전인데 지금 이 논문에서는 일부러 좀 더 기술을 쉽게 하기 위해서 x에 대한 디펜던시 빼고 t에 대한 디펜던시만 넣는데요. 아무튼 시간에 따라서 어떤 그 변화량이 스토캐스틱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추세선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식이면 어떤 드리프트,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그 가는 어떤 되게 디터미스틱한 평균값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약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점점 물가가 올라가듯이 그걸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는 어떤 결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더해서 사실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랜덤니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어떤 이유로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별게 아니라 이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의 사실 솔루션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 거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뭐냐 하면 별게 아니라 이제 XT나 XN 이런 확률 변수의 집합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그 뭐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이죠.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타임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집합들을 다 모으면 그게 이제 이게 이제 타임이면 연속적 확률, 이게 뭐 디스크리트한 이산이면은 이산적 확률 과정, 여기서 확률 과정이라 하는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게 이제 우리가 좀 유명한 거를 이제 이름을 보통 붙이는데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해서 브라우니안은 분은 사실 처음에 그 어떤 분 이름인데 처음에 이제 꽃가루가 이제 물 분자에 물이 차죠. 막 이상하게 막 움직이는 걸 보고선 그걸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상당히 스토캐스틱하고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연속적으로 당연히 움직이지만 거의 모든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처음 출발치 항상 0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만족하는 모션을 모두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여기 DW, 요게 DW가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한 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너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0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지금 여긴 추세성이 0인데요. 쭉 이게 없는 값인데 뭐 이렇게 그 랜덤 그 워크를 하다 보면 이런 형태의 값이 띄고 보면은 꼭 주식 차트처럼 생겼죠.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이 주식 모델링 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노이즈를 갖다가 매 스텝마다 조금씩 넣어가면서 디스크리트 했죠. 그거 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했고 우리가 그거를 갖다 더 잘게 쪼개고 노이즈를 갖다 더 여러 번 넣어가지고 보면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하면은 노이즈가 천천히 매 t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인피니트를 한 타임 변화량마다 노이즈를 넣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결국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루션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면은 그걸 솔루션으로 하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좋아지냐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전에 멀티 스텝으로 노이즈를 갖다 넣는 것 갖다 디스크리트하게 하는 이전 모델들이었는데 스코어 베이스 제너레이트 모델 무한대로 그 쪼개보겠다는 거죠. 했더니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어떻게든 해냈는데 SD로 그걸 구술을 해냈는데 그러니까 이산적으로 노이즈를 갖다 이렇게 타임스텝마다 디스크리트 줬던 걸 갖다가 무한대로 준 형태로 했더니 그게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기술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뭔가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지금 얘기한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를 갖다가 만들어냈더니 그냥 멀티 스케일 몇 개 L로 이렇게 저용해서 해보다 샘플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고 이 SD라는 거는 솔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SD를 보통 뉴메리컬하게 푸는데요. OD라고 해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갖다가 하나의 SD가 있으면 특정 컨디션 하에 거기에 대응하는 OD가 존재함을 알 수 있고 그 녀석 OD 솔버로 이걸 갖다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OD 솔버는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을 사용하면은 아주 적은 수의 그 스텝만으로도 훨씬 이렇게 복잡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좋은 퀄리티 유지하면서도 그 노이즈를 넣는 걸 갖다 근사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디퓨전 모델이나 뭐 이런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문제 여러 스텝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서 되게 짜증났는데 그걸 조금 샘플링은 빠르다는 얘기였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OD 그 솔버는 그의 특성 로그들 정확하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는 스토캐스틱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 하면 스코어 아까 말했지만 그래프트 값만 알 수 있습니다. 임플리식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플리식 모델이라 하면 PX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PX의 끝은 아는데 모델은 PX는 몰라요. 그러니까 exact log like라는 방법은 딱히 없는데 근데 이걸 OD 솔버로 근사하는 순간 그 OD로 만들어내는 순간은 그 녀석을 사용을 log likelihood를 계산할 방도가 생깁니다.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그것 때문에 likelihood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거. 그리고 SD로 포뮬레이션을 했더니 좀 제너레이션을 프로블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인버스 프로블럼을 풀 수 있었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앞에 있었던 DDPM, 뭐 디퓨전, 디노이징 디퓨전이라던가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 앞에서 이제 성양이 먼저 발표했던 그 모델이 사실은 SD 프레임워크로 표현이 가능하고 다만 디스크리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노이즈를 갖다가 언제 뭐 이렇게 하는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게 좀 스킴이 서로 다른 모델일 뿐 하나의 SD 그 저기 프레임워크로 표현이 가능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포워드 SD라고 하는 것은 어떤 X에서 아까 전에 계속 그 그림 보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게 데이터 여기 모드가 두 개 있는 저희 가우시안에서 지금 가우시안 노이즈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점점 노이즈로 가고 있죠. 이걸 포워드 점수를 넣는 과정이니까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기술을 했으면 우리가 사실 더 관심 있는 거는 이미지로 데이터로부터 만드는 거를 잘 할 수 있으면 거꾸로 리버스 스텝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 SD에서 좋은 거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펄터뷰하는 것에는 되게 유니크한 장점이 있는데 어떤 any SD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들 어떤 것이든 항상 그것에 대응하는 reverse SD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앤더슨이란 분이 1982년에 발표를 한 논문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것까지 보지는 않았고요. 네, 여기서 클로즈 폼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 도대체 이게 왜 스코어 베이스 모델이랑 연결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 있는 F랑 이제 GT 그대로 제곱으로 나타내고 여기에 스코어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DT랑 플러스 GT, DW 여기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포워드를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해서 데이터에다가 노이즈를 넣었는데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이제 이거는 가우시안 DW는 가우시안 노이즈로 근사할 수 있고 DT는 델타 T로 이제 우리가 뭐 디스크리타이즈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델타 T를 작은 값으로 넣을 수 있고 델타 X는 그냥 X가 변화하는 값이니까 그것도 하는데 요 스코어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스코어 베이스 제너티브 모델에서 이제 이미 이거를 갖다가 근사하는 모델을 갖다가 학습하는 법을 잘 알았으니까 그 모델을 잘 학습시켜 가지고 여기다 싹 껴넣기만 하면 리버스 SD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되게 좋아 보이네. 그럼 멀티 그리고 인피니트 스케일로 노이즈를 갖다 넣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리버스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뷰를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면은 데이터랑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을 때 이제 이 저자들이 말하는 거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점진적으로 펄터브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이제 보통 가우시안과 트랙터블 디스트리뷰션을 제한하고 그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 기술되는 그런 방식으로 펄터베이션을 하면은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스페시파이한 것이 곧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이 되고 forward SD가 되고 그 forward SD를 갖다가 기술을 하는 순간 그것에 대응하는 reverse SD가 존재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며 그거에 하필 스코어 펑션이라는 게 딱 등장하게 되는데 우린 요거를 근사할 방법을 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껴가지고 넣어서 reverse SD를 한번 풀어보자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한 단계씩 어떻게 가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제 먼저 스코어 펑션을 갖다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로부터 스코어 펑션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제 PT죠. 예, 타임에 대한 겁니다. 더 이상 인덱스가 아니라 이건 연속적인 값이니까 IRD 샘플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이제 SS를 갖다가 근사를 하는데 요 방식을 통해 근사를 할 거고 아까 말했지만 스코어 매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요걸 근사를 할 겁니다. 밑에 있는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나 슬라이스 스코어 매칭은 사실은 요걸 문제를 풀 때 아까 전에 뭐 이거의 놈값 저 트레이스의 이거의 미분 한 번 더한 값인 트레이스의 미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그 x가 n by n 디멘션이면 이게 n by n짜리 똑같이 스코어가 정의가 되는데 그 녀석에 또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최소한 빅 O(n) 정도 되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테크니컬리 좀 쉽게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제안한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방식을 쓰면 이걸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스코어였는데 이거를 싹 갈아 꼈다는 거죠. 그럼 갈아 껴서 요렇게 이제 리버스 SD를 갖다가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SD라는 거는 뉴머리컬 SD 솔버가 있습니다. 그 솔버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솔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방법 따라 보시면 이 DT를 델타 T로 바꾸고 DW를 Z로 대신하고 DX를 델타 X로 바꾸는데 요거를 갖다가 T가 라지 T가 아까 전에 보시면은 노이즈였는데 T 0으로 가는 게 이제 원래 우리 그 데이터 분포로 오는 거죠. 리버스에서 돌아오는 거니까 그것부터 이렇게 하는 이거를 갖다가 문제를 풀면 되고요. 이 델타 T는 여기서 네거티브 값입니다. 왜냐면 라지 T에서 돌아와야 되니까요. 요걸 그냥 꾸준히 계속 문제를 그냥 한번 쭉 솔버를 돌려가지고 문제를 가져오면은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SD의 사실 전반적인 얘기의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컨트리뷰션이 한두 개 조금 마이너한 게 더 있는데 이제 predictor character sampling이라 해서 사실 아까 전에 보면 이제 스코어를 갖다가 그 매칭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우리가 샘플링을 또 해야 되잖아요. 디퓨전 모델에서도 디노이징 하는 걸 학습을 시키고 샘플링 할 때는 그 리버스 MCMC 그거 문제를 풀듯이 혹은 그 스코어 베이스드에서는 아닐들 랑지빈 다이내믹스로 샘플링을 하듯이 방법이 샘플링하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이 방식은 사실 그 앞에서 지금 기술한 얘기들이 다 predictor character sampling 스킴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predictor라는 거는 먼저 numerical SD 솔버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스텝에서의 값을 x를 구하고 그거에서 약간 스코어 베이스드 MTF를 통해서 이제 아닐드 랑지빈 다이너스를 이렇게 약간 어긋났으면 그걸 갖다가 커렉트 해주는 과정 두 가지가 알고리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갖다가 생각을 그런 식으로 스킴을 생각을 해서 알고리즘을 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으로써 SMLD가 이제 그 전에 있던 속량의 스코어 매칭 베이스드 랑지빈 다이너스를 사용해서 스코어 매칭을 하는 그 모델과 DDPM,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버비티 모델이 사실 이 스킴으로 똑같이 기술될 수 있는데 이 방식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SMLD는 프레딕터가 사실 아이덴티티고 커렉터라고 해서 아까 전에 좀 잘못된 부분을 갖다 다시 원래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그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커렉트 해주는 아닐드 랑지빈 다이너스를 사용한 거고 DDPM은 사실상 아닐 랑지빈 다이내믹스 사용한 건 아니고 ancestor 샘플링을 통해서 바로 프레딕티를 해주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predictor corrector라는 샘플링 메소드라는 어떤 커다란 약간 overarching 그 알고리즘 메소드 그 프레임을 갖다 제안하고 기존에 있던 방식들이 다 여기에 껴 맞춰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앞에 보시면 이 DDPM은 correct가 아이덴티티고 SMLD는 predictor 아이덴티티니까 얘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 좀 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FID랑 IS가 훨씬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제 포뮬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뭐 제너레이션 리설트는 당연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간 게 아까 전에 잠시 언급했던 이제 OD 얘기입니다. 이제 SD가 사실 뉴머리컬 SD 푸는 게 별로 이렇게 느리죠. 똑같이 느리고 좀 뉴머리컬하게 풀어야 되니까 좀 여러 가지 짜증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사실 OD로 가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트랙터블 likelihood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스코어 베이스 모델은 임플리식 모델이었습니다. 왜냐면 스코어가 그레디언트이지 그 px가 아니니까요. 그럼 이 리버싱 SD를 통해서 임플리식 모델 디스트리뷰션으로 또 샘플링하는 건 가능했는데 혹시 이걸로부터 라이클리우드도 얻을 방법은 없을까를 이 저자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제 논문에서도 똑같이 이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OD가 항상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거의 읊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인 제가 뭐 이렇게 정확히 아는 그런 게 아니라서요. OD가 이게 어디 있었지? OD가 그렇죠. 그래서 SD가 있으면 그거에 대응한 또 OD 디터미스 OD를 갖다가 항상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커넥션에 그런 OD를 갖다가 그런 걸 잘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probability pro OD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하얀색 선이 사실 이제 OD인 겁니다. 근데 그냥 OD가 아니라 이 marginal distribution이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에서 얘기하는 marginal distribution이랑 합치하는 그 OD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좋냐? 그 diffusion 프로세스에서 잘 보시면은 지금 스토캐스틱 SD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여기 결국 라잉 해가지고 프라이어로 도착했을 때 하얀색 선도 똑같이 똑같은 이제 마지널 프라이어로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 있고 거기서부터 데이터로 갈 때도 똑같이 이렇게 기술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논문에 이제 4.3 챕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듯이 이제 모든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응하는 디터미니스틱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런 마지널 덴시티가 같은 그 디터미니스틱 프로세스가 있고 그거는 항상 어떤 OD를 갖다 만족하는데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족을 하게 되고 여기도 여전히 스코어가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로 기술이 되어서 요 녀석의 같은 경우는 문제를 똑같이 요걸 갖다 딱 풀면은 이렇게 하고 보면은 사실 뉴럴 OD라고 해서 그것의 스페셜 케이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녀석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OD 솔버는 아주 빠르기 때문에 그냥 뉴머리컬 솔버가 아니라 딱 바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적은 숫자의 샘플링을 이밸류에이션을 해도 펑션이 스코어 펑션 이밸류에이션인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가가지고 어닐들 하는 문제겠죠. 샘플링을 할 때 스텝을 좀 적게 해도 상당히 1000번 해야 돼 SD 솔버 1000번 해야 될 때 한 100번만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OD로 표현을 했을 때는 항상 그게 이제 뉴럴 OD가 결국 플로우 모델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 녀석들에서 하는 얘기처럼 likelihood를 갖다가 단순한 턴 바이 턴 인디펜던트한 P
그거에 대해서 1차원 적분을 갖다가 해주면은 원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못 구했었는데 ODE로 표현한 순간 이걸 갖다가 로그 라이클리후드 문제를 풀어서 적분을 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change of variable이라는 형태를 갖다가 사용해서 그 트릭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하고 그게 어펜딕스에 있는데 이게 어펜딕스가 상당히 진심인 분들인데 다 따라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OD로 표현한 거 말고도 이 친구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들은 이렇게 그 uniquely identifiable한 인코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identifiability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레이턴트 공간이랑 X 공간의 사이에 그 어떤 모델을 갖다가 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Z가 노이즈일 수 있고 여기는 데이터겠죠. 우리는. 그러면은 모델이 어떤 모델, 예를 들어 이게 뭐 레이어가 4개짜리, 이게 8개짜리라고 하면은 X랑 Z가 서로 이렇게 유니크하게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죠. 대부분 모델은 그거를 갖다가 굳이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의 경우는 그 uniquely identifiable 하다고 그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실험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걸 갖다가 모델 1, 2 다른 거를 갖다가 그 레이어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같은 노이즈에 대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거의 똑같은 트레젝터리를 겪어가지고 값을 갖다가 내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그냥 하시면은 노이즈를 중간에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내가 같은 Z 레이턴트 값을 갖다 처음에 시작을 했더라도 리설팅하는 X가 다를 수 있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니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같은 Z에서 시작했으면 같은 X로 가고 같은 X에서 돌아왔으면 같은 Z로 간다라는 게 이제 uniquely identify encoding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다양한 이제 그뭐 인터폴레이션이라던가 우리가 원하는 좀 더 그 컨트롤러블한 그런 모델을 갖다 제안을 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것 포뮬레이션 때문에 좀 재밌는 어떤 그런 그 컨디셔널 제너레이션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리버스 SD 포뮬라죠. 거기서 이 스코어를 갖다가 우리가 컨디셔널 그 제너레이션 하고 싶으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스코어를 갖다 넣으면 되는데 이 녀석은 사실은 그냥 예를 들어 이게 스코어가 아니라 로그 P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은 뭐 좀 방법이 없는데 이게 그레디언트라서 재밌는 트릭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베이스 룰로 사실 나누면 이렇게 되고 사실 그 PX에 대해서 디펜던트한 텀만 나누면 이렇게 2개만 나오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그 좀 귀찮았던 PX의 다른 그런 텀들은 베이스 룰에서 딱 그냥 껴서 넣어보시면 그건 없어지고 요 앞에 있는 거는 원래 있는 스코어가 되고 뒤에 있는 거는 y given x라서 어떤 컨디셔널 그 클래시파이어의 역할을 하는 p가 나오게 되는데 이 친구를 이 친구를 저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따로 어떤 곳에서 트레이닝을 따로 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요거의 그레디언트를 갖다 여기다 그냥 껴 넣어가지고 2개를 섞어주기만 하면 요거 리버스를 할 때 다음과 같은 클래스 컨디션드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퓨테이션 같은 경우도 비슷한 트릭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인버스 프로블럼도 비슷한 트릭을 사용해서 할 수 있음을 갖다가 어펜딕스에서 이제 증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인버스 프로블럼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컨클루드를 해보자면 간에 비해서 뭐 better or comparable sample quality를 주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여기 논문에서의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implicit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likelihood computation이 가능하도록 하는 트릭이 있었고 그게 상당히 당시에 state of the art 그 likelihood estimation 하는 density estimation 하는 녀석이랑 유사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도 controllability generation이 있어서 그러니까 class condition generation도 되고 impending도 되고 coloration도 되는데 놀라운 거는 아까 봤지만 요 포뮬라 언컨디션드 그 스코어 그거를 갖다 학습을 해놓고 요거만 학습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요 친구도 학습을 하긴 해야 되지만 프레임워크를 그리 벗어나자고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의 클래시파이어만 따로 이렇게 하나 딱 같은 데이터에서 한 거를 갖다 끼얹어 넣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갖다가 그 해서 이 리버스 SD를 풀어주면
컨디션드 제너레이션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게 약간 장점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코어 베이스 모델을 뉴 태스크, 즉 컨디션 제너레이션만을 위해서 또 새로 학습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클래시파이어 하나만 가져와 가지고 샘플링 할 때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기만 하면은 리트레이닝 없이도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장점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